자, 백선 100점. 자, 영양교사 기출문제 풀이 또 왔습니다. 시끌시끌이고요. 1권 있다는 얘기는 2권도 있다는 얘기니까 2권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백선이니까 100점, 100개 문제까지 열심히 가도록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3번 문제예요. 시끌시끌 1권 351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객관식 문제였습니다. 자, 제가 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부패에 대한 얘기거든요. 초기 부패. 초기 부패를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 기본적인 지수, 이런 것들의 중요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탈탄산이나 탈아미노 반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탈아미노 반응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 또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4번이니까 실제로 요 부분이 되겠죠. 답은 4번. 자, 식품의 부패 판정법에 대한 내용이다. 기업과 디귿에 대해서 알맞은 것은 식품이 부패되면 냄새가 나고 외관이 변하여 쉽게 알 수 있으나 초기 부패 단계에서는 판별이 어려워 잘못 먹을 경우 인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가 있다. 초기 부패가 위생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초기 부패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서술식으로 쓰라 그러면 요렇게 쓰면 정말 정답입니다. 외관적으로는 특이하지 않지만 위생적으로 잘못 먹었을 때는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식품부패 판정법 중 하나인 세균검사법,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죠. 초기 부패의 세균 판별 기준은 10의 8승이에요. 10의 8승. 자, 그런데 10의 8승부터 10의 9승, 10의 8승부터 10의 7승 있을 때 어느 걸 더 선택해야 되느냐? 10의 7승부터 8승을 선택해야 돼요. 똑같은 조건이면. 8승만 있으면 8승을 선택해야 되는데 7에서 8, 8에서 9 이렇게 되면은 8에서 9라는 건 기준이 어떻다는 거예요? 좀 더 루즈해진 거죠. 7에서 8은 굉장히 타이트한 거잖아요. 타이트한 형태의 기준을 잡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의 7승에서 10의 8승 정도가 되고요. 1g당 1ml당. 자, 어육류 식품, 뭐죠? 단백질 식품이에요. 어육류. 단백질 식품의 부패 정도를 판정하는 화학적 검사법에는 뭐가 있는데 양이 4에서 10mg%다.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지난 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기 부패, 탈아미노 반응이 나왔으니까 뭐가 돼요? 암모니아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패되면 암모니아 냄새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트리메틸아민. 그리고 트리메틸아민을 일반적으로 얘는 이제 화학물질 딱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트리메틸아민. 그리고 이것들을 부르는 일반적 말이 뭐냐? 휘발성 염기질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휘발성 염기질소라는 말과 트리메틸아민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얘가 들어가도 되고 얘가 들어가도 돼요. 근본적으로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리메틸 아민 옥사이드 이건 뭐야? TMAO 비린내 성분, 비린내 안 나게 하는 성분. 근데 얘네들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pH 값이에요. pH 값을 봤더니 6.0에서 6.5일 때 일반적으로 초기 부패가 시작이 됐다. 라고 보는 거죠. 산도가 떨어져 내려갔으니까. 원래부터 이 산도인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성 정도 를 나타내는 식품의 경우에서는 6.0에서 6.5 정도의 부패, pH가 되면 초기 부패로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된 거죠.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위생학에서 초기 부패에 대한 인식과 그거에 대한 판정 부분은 굉장히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하시라는 의미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영양이명 34선인데요. 영양이명 시끌시끌 1권 352쪽에 있는 문제예요. 자, 식품에 존재하는 15번 문제인데요. 식품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가열살균할 때 식품의 종류와 대상 미생물에 따라 살균 온도와 시간이 다르다. 가하고 다에 적합한 것을 쓰시오. 자, 이 경우에서도 문제의 답은 5번으로 돼 있네요. 5번. 자, 먼저 볼게요. HTST, 우유에 대한 얘기네요. High Temperature Show Time. 그래서 자, 15초 살균을 하고요. 살균 온도는 72도, 뭐 75도 정도 되죠. 그래서 70도 내가 있는 데서 72도 정도
뭐 75도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72도라고 보고요. 어디? 우유. 그래서 우유에 대한 살균법 세 가지 얘기할 때 LT, HTST, UHT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저온 살균법, 고온 순간 살균법, 초고온 살균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이제 나타나는 온도와 살균 시간에 대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UHT법. UHT법은요. 130에서 150도. 시간은 1에서 2초.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요것도 역시 우유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다음은요. 가압 증기 살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미생물 수업을 받으셨으면 오토크레이브 증기솥 또는 뭐 코치솥이라고 하는 그 솥을 이용해서 멸균을 시키는 거야. 이건 멸균. 살균이라고 됐지만 저건 멸균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20도씨에서 30분간 엄청 높은 온도에서 증기압을 팍팍 줘가지고 포자까지 싹 다 죽이는 그런 방법인데 이럴 경우 뭐 어떻게 돼요? 비내열성 무포자 세균, 포자 형성균, 영양세포, 혐기성 포자 형성균과 포자 병원군 포자까지 다 죽였다 멸균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식품은 바로 통조림입니다. 통조림. 그래서 통조림이 여기 나오고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통조림 말고 뭐 있죠? 파우치. 파우치 있죠. 파우치. 이게 뭐 3분 요리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파우치나 통조림 이런 것들을 멸균 처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가압 증기 살균법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지만 100점 100점 보시면서요. 영양교사 기출문제 잘 푸시고 100점 받아서 꼭 원하시는 꿈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같이 한번 눌러주세요.